자, 원의 방정식 개념 리뷰를 시작할게. 원의 방정식은 그래도 나름 최근에 한번 다시 봤던 부분이고, 중간고사 때도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 파트가 있어서 학교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개념 리뷰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원의 정의, 어떠한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이은 걸 원이라고 하고, 그때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다 읽는 내용이지.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대응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이 대응돼가지고 원의 함수라고 부를 수 없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 잘 보면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원의 정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식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 자, 이 식에서 좌변이 의미하는 건 점 x, y, 즉 임의의 점과 a, b 원 중심, 원의 중심에서부터 임의의 좌표까지,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r이 되도록 하겠다 이거지.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임의의 점들 x, y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원의 방정식이고, 얘 양변을 제곱해줘서 이제 루트를 없애고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게 얘고, 원의 중심이 0,0일 때는 a랑 b에다가 0, 0 대입하면 아주 심플한 방정식이 나온다. 대한 설명이고, 자, 우리 어차피 다 아니까 넘어갈게.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원의 중심을 구할 때는 굳이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 x에 들어있는 항들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y가 들어있는 항들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남는 상수항 이항시켜버리면 다시 요 형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즉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게 바로 요거야. 요거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 결국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 완전 제곱식 다 만들고 상수항은 넘겼는데 음수가 나왔어. 우리 이 방정식의 우변에서 나타낸 우변의 상수항이 상징하는 게 지금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게 음수가 나오면 반지름이 허수라는 소리지. 즉 존재하지 않는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되게 간단해. 중심도 아니고 다 정리하고 이항시켰을 때 우변에 있는 반지름 제곱의 길이가 양수가 나올 것이면은 바로 그게 원이 정의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자, 요런 형태를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무슨 형이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혹시 서술형에서 일반형으로 나타내시오, 표준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할까봐 그냥 한번 봐두면 돼. 자, 그리고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접하는 경우는 두 가지 알아두면 돼. 두 가지만. 자, x축에 접하든 y축에 접하든 각각 두 개의 경우가 생겨.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개의 경우가 생겨. 이때 중요한 건 둘 다 반지름이 절대값 b, 즉 y좌표에 부호된 거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거.
자, 반대로 y축에 접할 때는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 원의 중심의 그 x좌표와 같아.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 r제곱인데 지금 r이 b랑 같단 말이야. 물론 b가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어. 이러면 미지수 r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경우는 그거와 반대로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a제곱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방정식을 미지수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접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보다시피 각 사분면에 대해서 r을 중심에 음수와 양수의 부호, 즉 부호만 달라질 뿐이지 절대값은 다 같아.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수 있고, 항상 xy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1, 2, 3, 4분면에서 다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따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안 풀어볼 거고, 요거 조금 해볼게. 자, 발전 예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점이 있어. 너네가 원의 자취의 방정식 혹은 원이 어떤 점이 이동할 때 그게 그리는 도형의 넓이라든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감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 몇 개는 풀어볼 거야.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또 어떤 의미의 점 B는 좌표가 2, 2일 때 AP랑 BP의 길이 B가 2대 1이래. 즉 A로부터 이만큼,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어떤 점이 있다는 소리지. 자, A로부터 이만큼 떨어졌는데 B로 1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우리 2대 1 내분점 P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는 A, B의 2대 1 내분점이야. 이렇게 보면 잠깐만, 미안해, 요거 잘못됐지? 이 BP가 AP이므로 맞네. AP가 거리가 2고 BP가 1이지. 그래서 2대 1 내분점과 요 연장선 위에 있는 Q점이라고 할게. 얘는 A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비율로 따졌을 때, 그리고 B로 거리가 1만큼, 즉 A로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두 개는 각각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꼭 한 직선 위에서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요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 이때 요 거리가 2고 이 거리가 1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면 이 2대 1의 거리를 가진 점들을 다 모아보면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원. 그래서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고, 이걸 하려면 당연히 내외분점을 할 줄 알아야겠지? 자, 일단 내외분점 공식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볼게.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P랑 Q의 좌표를 구할 거야. P와 Q가 지금 이 만들어질 원의 지름을 담당하고 있어. 가장 긴 변이지. 그래서 P랑 Q의 좌표를 구해서 원의 중심을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요 점 생각해 볼게. 이 점은 마이너스 1,1과 2,2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X축으로는 총 3만큼 증가하고 Y축으로도 3만큼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2대1의 비율을 가진 이 점의 좌표는 2만큼 증가한 1,1 되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거리가 1이야. 즉 기울 지금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X축으로 3 증가했으면 그게 지금 비율상 1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점 Q도 비율상으로 1이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다시 3만큼 증가해서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 증가했으니까 2에서 또 3 증가해서 5,5. 그래서 지금 내가 찾으려는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하나 알아낸 거야. 이게 1,1, 5,5. 이때 우리 얘네 둘의 중점 M이라고 해볼까? 얘는 3,3 될 거고, 3, 3에서 1,1까지의 거리는 2제곱 더하기 2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 거리는 2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원의 중심이 3,3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원. 요게 정답 되겠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원의 방정식. 자, 어떻게 구하냐? 결국 내가 연립이라는 과정은 두 식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 연립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을 찾는 과정이고, 그걸 함수로 생각해보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연립이라는 과정은 두 식을 서로 빼는 과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어떤 두 식을 빼게 되면 필연적으로 둘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갖게 돼. 그 식은. 그래서 어떤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한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면 x제곱과 y제곱이 소거되면서 1차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직선의 방정식.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역시 애초에 주어졌던 원 두 개에 대한 교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교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원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
이게 이 식이야. 반면에 하나의 원에다가 어떤 배수, k 배수를 곱해서 하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나와. 그 이유는 k 배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x제곱 y제곱항이 소거되지가 않아. 그래서 k 배수를 하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하나가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리고 특강 파트에서 보면은 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으면 둘의 반지름의 합보다 거리가 더 길고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길고 외접하면 반지름의 합이 곧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앞에 거 두 개의 사이 경우 되겠지. 내접하는 경우에는 긴 쪽에서 짧은 쪽의 반지름을 뺐을 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야 돼.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으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바로 원의 중심의 차이보다 커야 돼.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다르면 그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보충 특강 형태로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 둘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알 수 있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간단해. 원방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빼. 그리고 0이라거나 그리고 였다가 판별식을 적용하면 요거 연립 과정이지. 원과 직선을 연립하는 과정인데 그때 교점이 두 개면 요 연립한 식에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 되면 접하고 음수가 되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겠다. 두 번째 방법,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미 그 직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그거랑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 까먹었을까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m,n이라고 놓는다고 생각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m 더하기 bn 더하기 c의 절대값을 씌운 것과 같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되겠다. 까먹으면 안 돼. 비록 요 파트가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되더라도 그리고 내외 분점도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되더라도 원에서 어차피 다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있는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에 나온 내용들이고 여기서 너네가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할 공식이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야. 요 두 공식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위의 공식은
그 유도 과정이 별로 간단하지는 않고 사실 이것보다 더 쉬운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분 같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이 공식을 쓸 때 조건이 있어. 원 중심이 원점일 것, 그리고 얘는 단점도 있어. 단점이 뭐냐면 x랑 y 두 축 중에 누구 하나랑 평행한 접선이 있을 경우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잘 봐. 우리 기울기가 일정한 접선은 한 원에서, 자,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항상 두 개야. 특정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원에는 항상 두 개가 나와. 근데 문제는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접선, 즉 예를 들어 요런 거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없다. 그걸 조금 유의해야 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 공식을 쓸 때는 주어진 원과 기울기나 아니면 원의 중심 같은 걸 비교적 자세하게 좌표 평면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비교적 자세하게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눈대중으로 하나가 나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사용할 때만큼은 항상 직접 그래프를 좀 비교적 잘 그려주면 요 단점은 너네가 눈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조건은 원 위에 방정식, 뭔 소리 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 자, 우리 이 두 식 다 지금 위에 식과 아래 식 외워야 된다고 한 두 식 다 지금 조건이 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경우, 즉 얘를 원의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데 뭐 기울기 1짜리인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구하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두 개 나오겠지? y는 fx랑 y는 gx. 얘네 둘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거야.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올라가게 되겠지? 그때 접선의 방정식들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이때 요 접선의 방정식은 f의 x에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가 들어간 형태의 식이 될 거고, 얘도 y는 g에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가 들어간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얘는 그렇게 해야 해. 자, 근데
밑에 거는 조금 꼼수가 있어. 자, 요걸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요거 봐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지금 A, B지. A, B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야. 점을 알고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 얘도 자, 좌표축이 있고 원이 있어. 그리고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A, B로 놓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기면 원의 중심이 원이 안 그려지네. 승질난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다시 원점인 대로 돌아와.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점의 좌표 m,n이라고 합시다. m,n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새로운 점이 하나가 생겨. 얘가 m 빼기 a, n 빼기 b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지금 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이랬잖아. 난 이걸 m이랑 n으로 잡았는데 보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서 요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야.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이면 그냥 마이너스 a 해주는 거야. 그치? 우리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그냥 해주고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 움직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 근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점의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면 그냥 좌표에서 a 값을 빼주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지. 문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올려가지고 원의 중심이 a, b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직선을 x 대신에 x-a만큼 이동시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공식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요게 바로 접점의 이동이야.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만들 때 접점을 이동시키는 과정이고 얘네 둘은 접선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원의 중심이 a, b인 원으로 만들어주는 식.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다 지워볼게. 아주 편리하게 다 그냥 마이너스 위의 식에서 원래 식에서 그냥 전부 다 x에서는 a 다 빼주고 y에서는 b를 다 빼주면 돼. 그러면 이건 굳이 조건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필요가 없어. 요 공식을 알아놓으면 항상 쓸 수 있게 된다. 아무래도 시험 칠 때는 시간이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 같은 건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설명해줬고 어차피 예제 같은 것들은 너네가 갖고 있는 책들에 충분히 많을 테니까 요것도 그냥 특강이라고 나와 있지 그냥 유형 중에 하나야. 책에 보면 분명히 비슷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강의는 여기까지.